우리 이번에는 자, 이제 우리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개 조회하는 경우를 볼게요. 이 두 개 같이 쓴 거는 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게 주로 전기말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단기는 뭐 6월달이든 2월달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말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 때문에 전기말 걸 오른쪽에 전기 걸 무조건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하고 비교를 하거나, 혹은 우리 재무 이 중에서 재무 상태표를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자산, 부채, 자본을 비교하거나, 혹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혹은 우리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를 물어보면, 이때는 재무상태표에 제출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금액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갈 거고, 자, 손익계산서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우리 뭐 수익하고 비용 있죠. 매출액, 뭐 아니면 매출원가 혹은 판관비 비교 뭐 이런 거 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와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먼저 가보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 6월 달로 쳐볼게요. 6월. 그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죠. 그래서 오른쪽엔 정기고 왼쪽이 단기인데 이 날짜 기준인 거예요. 이 날짜. 얘는 기간이 아니고 이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정기 거는 정기 말 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단기 거는 내가 여기에 쓴 월을 기준으로 그 월 말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기 3월 말과 정기 말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6월 말하고 정기 말하고 비교. 그럼 정기 말하고 비교면 여기 들어오면 이 날짜 기준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뭐 당좌 자산이 증가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 당좌 자산이겠죠. 그럼 단기 거는 이 금액. 그럼 정기 거는 이 금액. 엄청 많이 증가했네, 자산이. 그럼 얘가 뭐 14억 7,500 얼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런 이야기한 거는 여기 제출용 누르라고 한 거, 제출용을 누르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쳐져서 나오죠. 위에 여기 제출용 이 탭을 클릭하시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죠? 그리고 매출 채권이다. 또 아래쪽 내려가면 부채의 매입 채무다. 이렇게 분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얘네들 볼 때 뭐 매입 채무든 단기에 필요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얘네들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재무상태표에서 들어오는 게 유형자산 장부가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물어보면 유형자산이
얘가 좀 편리한 게 차량 운반구에 장부가액 물어보면 이 금액에 사서 이 금액 따라 쓰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장부가액 찾을 때 여기가 좀 편하겠죠. 합계장시산표도 봐도 내가 빼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 전에 기초정보관리 입력할 때에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을 때 좀 더 편해요. 그죠? 이거 어떤 표현인지 알죠? 그럼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 둘이 뭐 합친 거 해도 되는데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둘이를 합쳐가지고 여기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재무 상태표를 이용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손익계산서도 정기 거는 무조건 1년 거, 그리고 단기 거는 내가 쓰는 1월 1일부터 쓰는 월까지. 그럼 6월 달까지면 얘도 뭐 6월이다.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다, 매출총액이다, 판관비다 이렇게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증감을 물어보면 자, 얘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올해 기초를 물어봐도 여기 들어오시면 전기말이 올해 단기의 기초다. 우리 수업 초반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기말이 기초예요. 그 질문할 때 전기말과 비교하여라고 말 안 하고 기초와 비교하여 얼마가 증가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센스 있게 전기말 거 여기 들어와서 비교한 그 값이 똑같은 값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로 가서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갈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얘는 세금계산서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가 제일 편해요.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봤을 때 그 매수라고 하는 표현은 뭐 어디 거래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가 가장 큰 곳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든 여기가 제일 편해요.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서 이번에 일기 확정으로 가볼게요. 4월부터 6월. 근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잘못돼 가지고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두 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아닌 것도 있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먼저 보실 게 매출하고 매입하고 탭이 있죠. 얘가 매출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고 매입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매출처별, 매입처별. 자, 그럼 매출처별에서 지금 아래에 또 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거 보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이 11일, 12일이라는 숫자 이거 그냥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괜히 이거 보고 나중에 계속 이 생각 나면 안 돼요. 이런 기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몇 년 됐는데 이놈들이 시행규칙 서식에서 안 바꿔서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옛날 규정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이야기하면서 했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자, 그럼 괜찮아요. 나중 되면 또 여러분 한 번 더 똑같은 말 들을 거니까. 자, 그럼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제대로 전자세금과 주고받아서 오른쪽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컴퓨터가 나눠주는 거예요. 컴퓨터 똑똑하죠? 근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야 되든 안 해야 되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맞잖아요. 그 전체를 보려면 전체 데이터를 봐야 되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여기 합계를 보고 이거 여기에 합계를 봐버리면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있죠. 그럼 이 전체 정보를 가지고 봐도 되고 여기 데이터가 어차피 전체 데이터로 가면 여기 전체고 전체 세금계산서 매수도 있는데 여기 한글로 매수라고 적혀있는 여기를 클릭해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가장 큰 것 찾고 할 때도 얘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매출처 수 뭐 이런 거 물어봐도 여기 왼쪽에 매출처 수가 있죠. 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여러 장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매출처 수도 여기에 있으니까 매출처 수도 보려면 볼 수 있고 매입처도 똑같아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발급받은 매수 그럼 시험에서 뭐 매수가 가장 큰 것을 뭐 물어보겠네. 혹은 뭐 공급가액이 큰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 가지고 코드 번호하고 금액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예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질문할 때 보시면 제일 좋아요. 과세 표준 얘는 9번 그리고 매출세액 가 그리고 공제되는 매입세액 나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혹은 50번 그리고 우리 납부 환급세액 물어보면 얘는 다 자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보면 27번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액을 물어보면 이건 여기서밖에 못 봐요. 그럼 10번 얘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리고 10번이 아니죠. 죄송해요. 11번 그리고 42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취분 얘만 물어볼 때도 있고 얘만 물어볼 때도 있고 그냥 얘 물어보면 둘이 다 하고 고정자산 그리고 요즘 이상한 놈들이라서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을 물어보면 여기서 볼 거예요. 이때는 과세 표준 명세서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맞아. 예정 신고 누락분을 물어보면 여기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유형들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아니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게 많죠. 자, 지금 우리 조회하는 거는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시험용으로는 여러분들 빨리 찾게 제가 트레이닝하는 법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한 방에 쭉 해버리면 되고 근데 나중에 되면 지금 이런 부가가치 신고서 같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안 봐요. 안 봐도 잘하거든. 얘네도 직접 금액 써가지고 작성하고 있는데 뭐 있는지는 당연히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 봤기 때문에 원래 회계 1급 시험 보신 분들하고 회계 1급만 보시는 분하고
세무 2급하고 같이 시험 보시는 분들하고 그 장부 조회하는 게 좀 틀려요. 본인이 많이 본 게 다르니까. 그래서 조회할 때 선택하는 장부가 틀려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부가 가치 신고서 가지고 보면 자, 4월부터 6월로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제가 과세 표준이라고 한 건 얘 전체가 다 과세 표준인데 이 기간의 과세 표준 물어보면 이건 거예요. 얘가 과세 표준. 제가 적었던 게 표현이었던 거 9번. 그리고 매출세액이 동그라미가. 우리 그래서 이건 부가세 정리하는 거에서 봤었죠. 그리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 그리고 한 걸 잘 봐야 된다고 전에 한번 언급했던 납부 환급세. 얘는 차가감 납부세. 27번.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이라고 말했지만 또 50번에서 봐도 되고, 원래 얘가 지금 여러분한테 같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하면 11번에도 있지만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받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개,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적었던 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 하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신용카드라고 말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말하면 여기 그만 볼 거고,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은 임시기간이라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매출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 매입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이건 앞장에는 한 줄만 두고 있는 거고 뒷장에 오른쪽 보시면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들이 있죠. 매출과 매입으로.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예정신고 누락에 매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 금액 자주 나오던 단골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있는데 회계1급 메뉴에서는 열어주는 메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될 거예요. 또 면세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과세표준명세서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표명세 누르면 여기에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 여기 합계금액을 하거나 혹은 뭐 수익금액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계산서 발급금액이나 수취금액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가 조회 문제 풀 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이 방법으로 조회해야지만 된다가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서든 간에 이 값은 똑같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2,500이죠. 그런데 우리 회계 1급 시험 수업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안 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12번 매출 영세네.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장으로 가서 4월부터 6월에서 매출에 12번에서 이걸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얘로 얘는 4월부터 6월은 왜 이렇게 많아? 얘까지 같이 들어와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쪽을 여러분들이 조회를 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린 세무 2급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칸칸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조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쉬워지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보는 거니까 그 금액은 다 똑같으니까 어디 들어가시든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고 나중에 시험용 준비할 때는 제가 말하면 그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는 제가 또 이렇게 말할 건데
왜냐면 이 시험은 정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만 해놓고 자기가 안 보고 안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다시 안 보죠. 그건 나의 과거에 정리했던 추억으로만 남는 거지. 시험 때는 전혀 상관이 없지. 본 적만 있지 손도 못 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시험 보면 저한테 이게 뭔 일이죠 하면서 점수 보여주는데 막 30 몇 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짜증내요. 복습했냐고 하면서. 왜냐면 수업할 때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제 수업 들었는데 30 몇 점 나온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수업 때만 같이 해보면서 그거지라고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정리는 기똥차게 해놨어요. 정리하는 데 신경 쓰고 그 자기 거 만드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컴퓨터 정리하시는 분들 있죠. 꼭 봐야 돼요. 그럼 컴퓨터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거기 신경 써서 수업할 때 잘 안 들리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판서 수업할 때 컴퓨터에 막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파일 달라 그랬다가 내가 다음부터 쓰지 말라고 컴퓨터 꺼라 그랬어요. 쏘는 글자도 오타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집중만 하고 있게 되죠. 왜냐면 갑자기 제가 그림 그리는 순간 당황하잖아요. 컴퓨터 정리하는 사람들 판서 수업할 때 그러면서 말려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놓고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써봐라고 하는 건 익숙함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거는 제가 그냥 책 쭉 읽어보면 돼요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해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경험상 많은 분들이 나중 되면 어려워하고, 지금은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엔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일괄적으로 공통적인 챕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558페이지 다음 페이지 교재에 558페이지.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세금 계산서 총 발급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럼 세금 계산서 총 발급 매수를 물어봤죠. 그럼 세금 계산서 매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좀 편해요. 그럼 부가가치 탭을 가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고 1월부터 3월 1기 예정이니까, 자, 전에 이 기간적 의미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질문할 때 1기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 안 써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매출이고, 자,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건 얘가 예제 파일인데 답안 파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본교재 파일도 제가 드렸었잖아. 이건 예제만 있는 거고, 본교재 파일에 이 답이 있는데 답이랑 지금 데이터 값이 틀린 게 데이터가 이중으로 전개됐어요. 지금 얘하고 눌러보시면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지금 얘 둘이가 지금 얘가 지금 22일 날 전자로도 들어와 있고 전자 아닌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니까, 우리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답이랑 맞추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거대로 나와 있다면 지금 물어본 거는 전체 매수니까 여기를 보면 되겠죠. 뭐 전체 데이터를 해서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 매수를 봐도 되고, 다음 공급가액도 물어봤으니까 이 금액 혹은 이 금액. 근데 아래쪽 금액은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한다는 전제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여기를 가지고 합계를 가지고 여기를 보는 게 여러분이 실수가 좀 덜 하겠죠. 자, 그럼 지금 이거의 답은 63에 14억 3,906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책 답안지에는 이렇게 이걸로 적혀 있어요. 한 개만 가지고 32매 이것만 적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대로 만약 데이터 돼 있다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2월 판매 관리 비중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 금액은. 그럼 이번에
판매 관리비라는 분류가 보이죠. 그럼 분류가 보이면 우리 그 일개표 월개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2월 1일부터 2월 28일. 자, 그리고 아래 판매 관리비를 찾아서 자, 여기에 여기까지가 판매 관리비죠.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그럼 제일 큰 애는 얘고 1등, 얘가 2등. 그러면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보험료. 그렇죠? 자, 이 판매 관리비 이런 게 우리가 자주 보던 장부 중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죠. 우리 자주 보던 거잖아. 합계잔액 시산표가 뭐 예를 들어서 2월 28일까지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 판관비는 있는데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끝나는 날만 쓰죠. 합계잔액 시산표는 합계시산표가 무조건 1월 1일부터 누적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누적액을 하는 걸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조회하는 건 좀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 현금 잔액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잔액 시산표니까 잔액으로 해서 볼 수 있겠죠. 현금 잔액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처럼 찾아서 얘다 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는 계정 과목과 금액, 보험료 167만 2천원이다. 다음 3번 5월 중 오영산업에서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엔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 두 개를 같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 원장을 가서 5월 주기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오영산업. 자, 그럼 자, 차변 대변 중에 어느 것일까요? 그렇죠. 대변이겠죠. 수령은 회수한 거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쓴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찝찝하잖아. 그럼 요령 중에 한 개가 더블 클릭하면 분계가 나와요. 그죠? 더블 클릭하니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대변에 있는 거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아래 분계가 보여요. 그럼 이 분계 보고 회수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찾을 수 있겠죠. 차변에 있는 거 클릭해 보면 얘는 회수한 게 아니라 발생한 거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내용으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들어간 거고, 그럼 대변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4월부터 6월까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엔 제조 원가라는 분류 그리고 월. 그럼 제조 원가 분류 말하면 일개표, 월개표인데 큰 월을 물어보면 제가 월별 각각 조회하라고 했던 거. 그게 이거예요. 그럼 일개표, 월개표를 가서 귀찮으니까 월로 갑시다. 그럼 4월부터 4월 가서 자, 제조 원가와 제조 경비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럼 제조 원가가 있고 적어도 이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4월 달 거는 이거고 5월 달 거는 이 금액이고 6월부터 6월에서 6월 달은 그냥 안 적었어도 알겠네.
금액 차이가 공 하나가 확 차이 나버리니까 그죠? 그럼 우리 6월 달이고 금액은 1억 1653만 1,000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전기말과 비교하여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전기말하고 비교하죠. 그리고 유동자산, 자산 이야기하니까 재무상태표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주문한 월이 5월 달이니까 5월. 그럼 5월 달 거가 되었고 물어본 게 유동자산이에요. 그럼 이 라인이네. 그럼 증가액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유동자산에서 자, 이거 예고 예고 빼기 하면 많이 증가했다. 그죠? 19억 6,223만 2,720원.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셨나 본데 제가 분개하거나 뭐 할 때 어디 커서 금액에 딱 이렇게 제가 집어넣을 때 있죠. 전부 다 컨트롤 C 누르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려고 일부러 그 위치에 딱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분개할 때도 보면 금액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있죠. 미지급 세금 이런 거 오늘 분개할 때도 그럼 6월 30일 잡아서 금액에다 컨트롤 C 해둔 거였어요. 그래 안 적어도 편하니까 되죠. 자, 다음 6번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엔 예정신고 누락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4월부터 6월 그리고 매출이니까 매출의 예정 누락분 오른쪽에 예 지금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얘가 되겠죠. 자, 다음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 가액가세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2기 예정신고 기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부가세 신고서에 2기 예정기간 거 보면 좋겠네요. 54번 풀공으로 매입 매출장 조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7월부터 9월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물어본 게 공급 가액가세 60만원 6만원 얘처럼 60만원 6만원 네, 이거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되고 우스갯소리로 회계 1급은 이거 볼 거고 세무 1급은 나중에 이거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칸도 들어가는 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조회 문제에서는 얘가 들어와 있을 일이 없어서 얘 봐도 돼요 사실. 자, 다음 2기
확정 신고 기간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이게 확정이면 세금 계산서 발행은 여기 5번 칸이 있으니까 기간만 10월부터 12월. 그러면 5번 이 금액이네요. 다음 9번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나? 이건 뭐 볼 수 있는 곳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현금 출납장 구경하기 위해서 현금 출납장 가보면 1분기 말은 3월 말이고 2분기 말은 6월 말이죠. 그럼 현금 출납장 가서 1분기 말이 얼마나 감소하였나? 그러면 3월 15일, 3월 31일.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쓴 거는 혹시 안 나올까 봐. 이 금액하고 마지막 우리 지급한 잔액하고 다음 6월 말일 이 금액하고 그럼 차이가 6,666만 2,700원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자, 다음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 발생액이 가장 큰 월과 그 월의 외상매출 발생액 총액은 얼마인가? 자,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 그럼 외상매출은 계정 과목하고 그리고 큰 월 말하고 있죠. 계정 과목하고 월을 이야기하면 총 계정 원장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총 계정 원장을 가서 1월부터 6월 외상매출금 그리고 지금 말한 게 발생액이니까 차변이 발생한 거죠. 외상매출금 발생. 그럼 가장 큰 월은 1월이고 근데 여기에 발생 총액 물어봤네요. 그러면 6,169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큰 월도 물어봤었네.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1월이었죠. 자, 다음 7월부터 8월까지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럼 뭐 제조경비 분류해서 복리후생비 7월 8월 이렇게 보려면 1계표, 1계표가 편하겠어요. 그럼 1계표, 월계표로 가서 7월부터 8월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발생액 193만 3,800원이다.
9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 거래처. 그러면 거래처 원자. 거래처 원장 가서 9월 30일 외상매출금. 일단 거래처는 전부 다 불러와 봐야 되니까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치면, 그리고 잔액이 가장 큰 곳 거래처 코드는 1025, 그리고 금액은 4억 4천만원. 1025 4억 4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13번에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을 매입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수 있죠. 그럼 2기 예정 7월부터 9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7월부터 9월) 자, 고정자산 매입한 거는 공급가액 물어봤네요.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증빙에 대한 이야기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얘 둘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93만 2천원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장부조회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봤으니까 이 다음 시간은 우리 스마트 A 가지고 또 조회 문제들이 있어요. 스마트 A 조회 문제들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